안녕하세요. 하대링입니다. 벌써 이 매장에서 어, 첫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그리고 두 번째 크리스마스를 만날 기대를 하면서 재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올해도 제 계약서를 쓰면서 관할 세무서에 가서 상가 확정 일자를 받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해볼까 하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보통 확정 일자라 하면 어, 월세나 전세나 그런 식으로 이제 주거지에 대한 계약서를 썼을 때 받는 거 아닌가?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어, 상가도 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상가 확정 일자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보통은 그 제가 은평구에서 강서구로 옮겨서 이사를 작년에 왔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이사한 지역에 그 강서 세무서가 되죠. 저는 강서 세무서에 가서 간단한 서류를 쓰고 제 신분증과 부동산 재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확정일자 도장을 받는 게 음, 과정의 끝입니다. 확정일자 뭐 작년에도 저 작년에 이사 왔는데 확정일자 받아가지고 그때 계약서랑 다 해가지고 도장도 받고 했는데 재계약서 쓰고 또 써야 되나요? 어차피 같은 자리인데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내용 그대로를 똑같이 그 강서구에 있는 그 세무서 직원분께 여쭤봤거든요. 효력이 재계약서를 쓰셨으면은 그 기간 도장이 찍힌 재계약서든 원본 그 이전이든 간에 그 기간이 있잖아요. 계약서에는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 이다. 그 기간만큼을 확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재계약서를 쓰시게 되면 바뀐 날짜 기준으로 그 마지막 날까지의 확정 일자를 꼭 받으셔야 효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과정이 이제 때마다 반복이 되는 것이 필수라고 하셨습니다. 확정일자 신고서는 본인이 직접 가시거나 이제 위임하실 수도 있는데 온라인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기왕에 부동산 재계약서, 그러니까 상가 재계약서를 쓰신 날에 한꺼번에 다 진행을 하시는 게 이제 시간적인 부분이나 그 내가 이동하는 그런 부분들이나 좀 덜 번거로우시지 않을까 하시는 김에 하시는 거. 확정일자 신청서는 이렇게 생겼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가서 여쭤봤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 매년마다 매번 필수라고 하셔서 이제 제가 메모를 해놨던 거고, 여기 체크한 부분 위주로 기입을 하시면 되는데 전반적인 내용은 뭐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이런 내용이라서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이 밑에 내용도 임대차 내용, 그 다음에 쭉 기간 이런 거 쓰시면 되고 마지막에 이제 본인 날짜랑 서명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내용에 대해서 살짝 헷갈렸던 게 차임이 뭐지? 이 단어가 뭐지? 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 본인이 내시는 그 월세를 여기다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보통 여기다가는 VAT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적으시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월세가 50이다. 그러면 55만 원을 보통은 저희는 이제 월세로 내는데 여기다가 적으실 때는 그 VAT를 제외한 금액 50만 원을 적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오픈샵, 네일 쪽도 이제 요즘에 오픈샵 많이 하시죠. 그래서 처음 내 매장을 갖게 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첫 어떤 이제 전 내용을 바꿔서 네일샵 하셨던 분이 이제 다른 일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뒷면에 상가 건물 도면이라고 해서 이제 간단하게 위에 내용은 이제 기입하는 내용은 앞면이랑 비슷하고요. 밑에다가는 이제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정확한 어떤 도면을 여기다가 그리는 거는 아니고요. 대충 그냥 단순하게 여기가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건물 안 내부라고 치면은 여기가 입구고, 여기에 데스크가 있고, 여기에 뭐 어떤 그 시술에 필요한 어떤 가구들이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매장 안에 어떤 구조를 간략하게 그려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확장일자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시려고 방문을 할 때에 재발급이 되는 게 사업자 등록증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간 요일 날짜로 해서 사업자 등록증이 재발급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건 폐기하시고 바뀐 날짜에 등록증을 이렇게 걸어 놓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월세 계약서에 받은 날짜는 요렇고요. 12월 3일이죠. 12월 3일이고 제가 받은 그 재발급받은 확정일자도 12월 3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직접 방문하셔서 작성을 하시고 이제 좀 헷갈리시는 부분은 특히 이 확정일자 신청서 같은 경우는 처음 가시면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드렸어도 여기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뭘 적는 거지 싶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세무서 벽면에 각종 서류들의 기본적인 보통 홍길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임의로 예시를 적어 놓은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거기도 이런 예시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 따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계약서가 작성된 이제 그 상가 그 주인분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신 다음에는 어떤 그 통지, 그러니까 제가 이거 확정일자를 받으려고요 라든지 아니면은 동행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은 전혀 필요 없고 그냥 본인이 받으신 월세 계약서 가지고 가셔서 그냥 확정일자 신고서 여기에 이제 그 임대차 계약서에 뭐 임차인, 임대인 해가지고 이제 쓴 이 란에다가 그 부동산 계약서 내용대로 작성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공지 그 주인분한테 공지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는 여기까지고요. 이게 이제 말이 너무 어렵고 글로 좀 정리가 된 걸 보고 싶으시다 하면 그런 녹색 창이라든지 그런 데다 검색을 하실 때 상가 확정일자라고만 검색을 하셔도 뭐 다양한 그 부동산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그 블로그로 글로 이제 과정을 정리를 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다시 이제 이걸 찍기 전에 검색을 먼저 해봤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시고 또 만약에 이제 내일 쪽으로 해서 이런 거는 몰랐다 내지는 이게 중요하다라고 누가 얘기해 주질 않았다 하시는 분이 혹시나 계실까봐 제 경우에는 제가 그냥 예전에 그 월세나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이사를 다닐 때마다 그 확정일자가 중요하다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그냥 상가 이것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고 알게 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나이가 이제 막 그 어린 원장님들 졸업하시고 나서 이제 샵을 바로 차리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이런 쪽으로 뭐 가족분들 중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 없으셨기 때문에 이 자영업에 대해서 필요한 이런 서류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조언을 들어보시지 못한 분들의 경우에는 모르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으로 한번 남겨봅니다. 이후로 제가 찍어볼 영상들은 이런 식으로 제가 알게 된 어떤 정보, 그러니까 운영에 관한 정보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또 같이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찍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메인으로 좀 활발하게 해볼까 하는 내용은 저는 저희 샵에 방문하시는 분들, 근데 색깔을 못 고르시고 오시는 분들, 아니면 그거와 상관없이 나한테 보통 내일은 한 달을 가니까 한 달 정도의 어떤 기운을 북돋아 줄 수 있는 나만의 컬러가 뭘까라고 해서 컬러 타로 카드를 뽑는 그 과정을 제공해 드리고 있거든요. 이제 그것에 착안해서 영상에서는 일주일간 나의 패션에 도움이 되는 컬러.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몇 가지의 컬러 중에 내가 몇 번을 골랐는데 거기에 옐로우 컬러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보이는 쪽에다가 그 금붙이도 좋고 그다음에 노란색 어떤 그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착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으면 그만큼 나한테도 좋은 기운이 오는 그 운이 있다.
나를 지켜줄 수 있다라는 그런 좋은 기운을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을 찍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오늘 정보가 자세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몰랐던 거긴 한데 이건 꼭 알아봐야 되겠다. 늦더라도 뭐 벌써 재계약한 지 몇 달 됐지만 지금이라도 가서 한번 확인해야겠다라는 부분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